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최근에 정부 여당에서 또 원내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기사 내용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제 2주택자 이상, 예를 들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그분들을 제외해야 되겠죠. 이사를 갑자기 가야 하는데 내 집을 팔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재건축,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오래돼가지고 곧 이제 재건축을 들어가는데 일단은 또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그 이상의 다주택자 분들 모두 다 세금 폭탄,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이분들 제외하고 나서 그 이상의 다주택자들의 모두 다 세금을 좀 징벌적 과세를 통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매물을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내놓게 만들겠다. 대표 또 대통령까지 모두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측에 또 얘기가 있겠죠. 내 사유재산을 왜 당신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냐, 말도 안 된다. 또는 충분히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세상 아닙니까?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나라에서 내가 지금 집 사는데 돈 1원 한 푼이라도 보태준 곳 있어? 그런 것도 없으면서 이래라 저래라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각종 세금, 재산세, 보유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등 해서 현 법률 체계에 정해진 대로 지금 나는 다 체납하지 않고 너 열심히 납부했어. 나 지금 국가에서 내라는 세금 나 다 냈어. 관리하고 있는 세입자분들, 그것도 관리도 열심히 하고, 또 갑자기 이사 나가시면 공실 관리도 내가 열심히 하고, 집안 내부 청소도 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 주변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부동산 내부 수리 같은 거 세입자분들 요청하시면 난 바로바로 했어. 나름 나는 임대인으로서 충분하게 나라에서 원하는, 또 세입자분들이 원하는 그런 의무를 나는 성실히 나는 임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시장에 정해지는 그 전세 가격, 그거 오르네? 봤더니만 그 해당되는 그 주변에 있는 전세 시세 있죠. 전세 매물 자체도 없고, 전세 시세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사람들은 주택을 사려 하는 그런 심리보다는, 혹시라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야. 나는 지금 일단은 전세로 살다가 2년 뒤에 주택 가격이 내려지면 그때 한번 해보지. 이런 사람들의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죠. 전세 매물이, 없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전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구나. 시세라는 게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전세 시세대로 집주인들을 올려받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대 상황도 있겠죠. 전세 매물이 늘어난다는 그런 가정하에, 또 특히 우리가 보면 신규 입주 아파트 분양가 상태에서 이제 입주 상태로 들어가면 동시다발적으로 전세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전세 가격이 낮춰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반대적 상황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부동산 3법 통과되면서 4년의 임대 그 기간이 보장되면서 2+2 이렇게 보장되어 있죠. 또 5% 이상 인상이 금지가 됐습니다. 임대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억울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겠네. 2년 만에 나오는 전세 매물이 4년에 한 번씩밖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년 뒤에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지, 월세로 또 혹시라도 전환되면 주거비, 임차인들의 주거비 계속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또 해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언급됐던 부동산 가격을 제가 잡는 단 하나의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인 거죠. 오늘의 주제,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 그래, 바로 이것이야. 투트랙 전략을 쓰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억울하게 법이 지금 이거 많이 바뀌어가지고, 나 지금 제 사유재산 침해도 되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제는 할 수 없이 임차인도 조금 양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임대인 입장에서 저렇게 세금 폭탄 맞는데, 전세 사는 입장에서 나는 임차인이야. 나는 전혀 나는 세금 부담 없어. 나 그냥 계속 전세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양측의 형평성이 좀 맞지 않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전세를 사는 고지했다면 그 다음 전세 들어오고 싶은 분들 있죠. 혹시라도 매물이 별로 없고 계속적으로 폭등하는 이런 단계에서 나는 4년 뒤에 미리 예약을 해놓는 거죠.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 안 된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대기자 순번을 정해놓고 나서 공평하게 추첨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다음 추첨 받는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전세를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만 시장에 혼란이 없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무주택자분들 어떻습니까? 1주택자가 되도록 하는 법 규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안 될까, 이거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또는 정부 여당 또 무주택자가 원하는 대로 매물이 나오고 가격이 안정화될 때 주택을 사게끔 하는 정책 있죠, 여러분들. 현재 몇 억의 전세를 살고 있다면 어느 정도 내가 자산이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될 수밖에 없죠. 이분들이 당연히 국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나는 이번에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다 이렇게 다 되겠지만, 이 임차인 A라는 임차인이 몇 억의 전세를 살고 있네. 이 정도 재산이 있구나. 다음에 주택을 사게끔 하는
만약에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1가구 1주택의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자들, 다주택자 매물을 세금을 더 많이 해가지고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게끔 해야 되는 정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에게 저렇게 비상식적, 비경제, 시장경제 체제, 세금 폭탄을 때렸듯이 무주택자에게도 여러분들 징벌적으로 세금을 내게끔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무리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와 있어도 그렇게 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민주당 지금 현재 대표, 또 대통령, 또 시도지사 분들 몇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무주택자들이 반드시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 본인들이 주택을 사야 된다는 얘기죠. 가격이 오르면 지금 저희 집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제 꼭지야. 떨어질 거야 라고 못 사고. 떨어지면 반대로 어떻습니까? 예전에 금융위기 상황 또 IMF 상황에 주택 가격이 폭락했을 때 어떻습니까? 더 떨어질 것 같아. 지금 사면 왠지 손해볼 것 같아. 해서 또 못 사고. 오르면 오른 대로 못 사고. 가격이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대로 못 사고. 이런 상황. 아예 살 생각이 여러분들, 임차인분들 일부 중에는 살 생각이 아예 없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세금을, 여러분들, 징벌적 세금을 왜 임대인에게만 왜 투여하는 그런 말이 저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임대인에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계속적으로 돈이 있는데도 사지 않는 이런 임차인분들에게도 1가구 1주택을 스스로 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세금적인 압박을 저는 해야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1가구 1주택 이것이 현실화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이런 법 규정 같은 거 일사천리로 엄청나게 빨리 처리하지 않았냐 말입니다. 이제는 1가구 1주택 시대, 전월세가 필요 없으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가 한다거나 서민 주거 환경이 어지럽혀진다 이런 상황이 전혀 없는 거죠. 국민 모두가 내 집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그런 시대가 대한민국에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시죠. 그것이 정책 목표 선언했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은 국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무주택자 분들에게도 엄포를 하고 징벌적 세금을 때리는 것이 저는 정상적이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건 달라.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할 거야? 대출은 다 빚이야. 다 빚이라고 얘기하시죠. 아파트 샀는데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야? 네가 책임질 거야? 누가 내 돈 100% 다 주고 아파트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 누가 있습니까? 다 영끌, 여러분 영끌 하시죠. 다 빚내가지고 은행 빚내서 내가 지금 미리미리 저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미리 내가 선점해서 다 아파트, 주택 사는 거 아닙니까? 1가구 1주택 국민 모두가 본인 집에서 살고 폭등하는 전월세의 가격, 임차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나라, 그것이 정부 여당이 만드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또 선언도 하셨고요. 자, 이제부터 무주택자 분들 있죠. 주택을 살 수밖에 없는 정책을 여러분들, 그분들께 저는 외칩니다. 그분들이 살 수밖에 없는 정책을 여러분들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일사천리로 법을 통과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이분들께도 반드시 집을 사야 하는,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정책을 여러분들 반드시 정부 여당 분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양측 모두,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 진정성 있게 정부 여당이 원하는 그런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는 그런 정책 자체가 먹혀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이 없는 나라를 정부 여당에서 만들어 줄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근데 청와대 옛 참모진이라는 분이 있죠. 청와대 사회정책실장이었나요? 사회실장이었나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예전에 내셨다 하더라고요. 주택을 소유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진보에서 보수가 된다. 그렇게 최근에 제가 그런 내용을 봤는데요. 최근에 국민청원도 올라가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과천에 근데 본인 집 앞으로, 김수현 실장이었나요? 본인의 사는 집, 과천 집 앞으로 새로운 역이 신설된다. 이것 관련해서 직권남용 아닌가?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모든 것을 승인해 준 건 아닌가? 조사해 달라라는 이런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제가 봤는데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과연 이 정부가, 제가 정말 말씀드린 정부 여당이 정말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는 이런 선언 자체가 과연 정말 진솔한 것인가? 본인들의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정말 오늘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진짜 정말 모든 사람들이 1가구 1주택자를 하는 것이 진짜 저분들의 속내가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수밖에 없는, 본인들이 그 책에 그렇게 쓰셨고 본인들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런 행동과 완전 내로남불식의 이런 정책과 행동을 하신다면 국민에게 과연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 여당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제가 이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정부 여당, 과연 진정성 있게 그 정책을 계속적으로 저는 하기를,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임대차 3법 통과되듯이 일사천리로 법을 만드셔가지고 임차인들이 반드시 집을
살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주심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